다음은 해지환급금 예시표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납입보험료 누계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망보험금, 그리고 그 옆에 해약환급금, 그리고 환급률,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컴팩트하게 누가 봐도 확실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처음 3년 시점까지 고객은 약 3,6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망하게 돼도 6,5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해약환급금은 3년 시점에 5% 수준으로 굉장히 저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 일부 지급형이기 때문이죠. 이제 7년 시점이 되면 고객의 납부가 끝내게 됩니다. 제1보험 납입기간 3년과 제2보험 납입기간 4년을 다 납부하고 나서 7년이 되면 갑자기 환급률이 엄청나게 올라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금이 된다라는 거죠. 100%가 됩니다. 그리고 8년, 9년, 10년 시점을 보면 고객이 납부한 총 납입보험료는 4,600만 원 수준, 그리고 사망보험금 6,500만 원, 그리고 해약환급금이 5,500만 원으로 환급률은 120%가 됩니다. 120%란 얘기는 원금보다 20%의 이자가 더 붙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자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명보험사의 환급률 기반으로 나와 있는 상품들은 이 20%라는 건 세전이 아니라 세후를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 때문인데요.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납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유지하고 혹은 일시납일 경우에는 총 납입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월 균등납입 150만 원이라는 한도도 2017년 4월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매월 균등하게 납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제1기간과 제2기간으로 나눠져 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류의 상품들은 처브라이프라든지 농협생명 같은 몇 개 회사가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제1기간과 제2기간이 납입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인 총 납입보험료가 1억 원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상품도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원금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는 환급률도 전액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는 세전이 아니라 세후라고 표기할 수 있고요. 은행의 적금의 명목금리와는 전혀 다른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연 2%의 세후 실질 금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현재 은행에서 적금 금리의 명목 금리 4.5%에서 5%와 같은 이자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은 시점의 환급률도 한번 볼까요? 눈에 띄는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시점이냐면 이 환급률표의 25년 시점입니다. 25년 시점이면 고객이 62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시점이 됐을 때 고객의 납입보험료는 그대로 4,600만 원이고 사망보험금은 7,100만 원으로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망보험금은 6,500만 원이었는데 이 시점에는 7,100만 원으로 올랐죠.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주계약 사망보험금 지급 요건 때문입니다. 10년이 넘은 시점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사망보험금 측정은 지급보험금과 그리고 고객의 월 적립금액 곱하기 101% 둘 중에 큰 걸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해약환급금 곱하기 101%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해약환급금 7,075만 8,541원 곱하기 101% 약 7,136만 5천 원이 25년 시점이 지났을 때는 원래 있던 6,5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둘 중에 큰 것, 그러니까 7,136만 5천 원 이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계약 종신보험인 사망보험 환급률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5번째입니다. 5번째를 보면은 보험료 납입기간 플러스 3년 이후에 과도한 중도 인출로 해약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신까지 보장이 불가하다.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써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표현은 월 대체 보험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상품은 유니버셜 기능이 있거나 월 대체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근데 월 대체 보험료는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보험사 종신보험들 중에서
대체 납입 기능, 그러니까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들은 이 대체 납입 보험 기능을 활용한다면 고객이 요즘처럼 불경기고 힘들 때 이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순 보장 기능만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월보험료의 25에서 35% 수준으로 이 상품을 유지하는 걸 의미하고요. 이런 기능이 있을 땐 이렇게 유지가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월 대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배울 때 한 번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이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상기 해약 환급금은 세금 공제 전 기준이며 관련 세법에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 조건, 4가지 조건 중에 이 만족한다면 이 상품은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보장성 보험이므로 월 150만 원이라는 한도에 해당되지 않고 일시납 1억 원 이하라면 무조건 전부 다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도 선납이 됩니다. 종신보험 중에서는 고객이 환급률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시금이 얼마가 있는데 이 상품을 어떻게 가입할 수 있냐, 일시금을 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선납 기능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농협생명 투스텝 같은 경우에는 선납을 1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납의 또 좋은 점은요, 선납은 보험사가 대부분 비슷하지만 평균 공시율, 현재 공시율이 2.5% 수준이거든요. 공시율만큼 할인해서 보험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금이 있는 분들은 굳이 그냥 월로만 따박따박 내거나 혹은 일시금으로 내서 고객이 무언가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선납 기능을 활용한다면 고객들에게 안내하기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 중도인출을 쓰게 되는데,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중도인출은 이런 종류의 상품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중도인출을 하고 싶다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월 납입보험료만큼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추가 납입 부분에서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다행히 이 상품은 중도인출을 할 때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추가 납입을 하고 중도인출까지 같이 활용한다면 7년 이내에 고객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목돈을 쓰고 싶다, 인출하고 싶다라는 그 리스크를 추가 납입을 활용하고 수수료가 없이 중도인출을 한다라는 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2회까지 할 수 있고요. 최저 10만 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할 수가 있고 수수료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관련된 사항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는 아쉽게도 이 상품은 없습니다. 대부분 생명보험사의 보험 상품들, 특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후유정액가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납입 면제다,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농협생명의 투스텝 종신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납입 완료 보너스나 장기 유지 보너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런 상품들이 환급률에 다 녹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에 관련된 사항도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수익자 지정을 따로 하지 않으면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은 민법상 법정 상속인 순위로 직계 비속, 그러니까 부모님, 존속, 자녀, 그 다음 3순위가 형제자매, 그다음 4순위가 사촌인의 단계 혈족이 되겠는데요. 요즘 이제 보험회사들이 흔히 말하는 신탁 수익자 지정이라 그래서, 신탁, 그러니까 내가 따로 지정하지 않고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어떤 기관의 특정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신탁은 모든 종류의 생명보험사들이 신탁 자격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 중에서 종신보험 중에 신탁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요즘 계속 출시되고 있으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어떤 법적 상속인 혹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생긴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도성 특약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연금 전환 특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는 건 전부 다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거냐? 금리 확정형입니다. 10년 이내 2.75%, 10년 이후 2%였습니다. 금리 확정이 가능한 이유는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연금 전환 특약이라는 거를 가입하게 되면 주계약이 고도제의 사망보험금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저축연금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주계약 가입 후 연 단위 복리 1.0%, 10년 초가 연 단위 복리 0.5% 공시율로 변경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최저보험료가 0.5% 수준의 연금 상품으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하고, 전환을 하는 시점에 그 시점 해지환급금 일시금을 일시납연금으로 가입하는 효과가 됩니다. 보험 상품을 다시 가입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10년 동안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해지를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원래 있었던 2%의 고정 적용 금리가 아니라 0.5%의 공시율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사망보험금도 없어지고 이율도 변동금리의 최저보증이 0.5%밖에 안 되는 저축연금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상품으로 납둘 것인지,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은 고객의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다음은 노후자금 설계 전환 특약입니다. 노후자금 설계 전환 특약은 위에 있는 연금 전환 특약과 조금 다르게 고객이 현재 있던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그 시점에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새롭게 가입하는 걸 의미하고요. 새롭게 가입을 해서 내가 정해진 시점에 연금으로 받는다든지 사망을 보장받는다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 전환 특약과 조금 다른 점은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연단위 복리를 2.5%까지 보증해 준다라는 게 다른 점이고요. 일반적인 연금 전환 특약을 보완하고자 만든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품의 주요 장점은 어떤 것이었냐면 10년 이후 2%를 복리로 사망보험금과 함께 굴러간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냐 아니면은 중도에 인출을 받는 이런 연금 형태냐 라는 부분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은 이런 제도성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 조금 더 안정적인 자금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특약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연금전환 특약보다는 조금 더 고객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추가 납입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은 7년 이내까지, 그러니까 6년 12개월 될 때까지 환급률이 100%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 고객들은 어떤 고객이냐면 6년 12개월 전에 어떤 목적 자금을 인출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든지 생애 이벤트가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걸 걱정하는 고객들이 있다면 추가 납입을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담당자에게는 수수료도 없고 그리고 특별한 혜택이 없지만 이런 종신보험의 추가 납입 특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넣어주게 된다면 이 추가 납입 기능으로 고객이 중간에 인출했을 때 효과가 있고, 중도 인출에 대한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노후 혹은 목적자금 통장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품의 좋은 점은 추가 납입 부분도 10년 이내 2.75, 10년 초가 2%라는 금리를 보증, 확정해준다라는 점입니다. 몇몇 종신보험들은 추가 납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 아까 제가 연금 제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매월 변동되면서 최저 보증을 0.5%나 0.1%밖에 안 되는 그런 추가 납입 부분도 있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하는 부분도 10년 이내 2.75, 10년 이후 2%라는 확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망 기능이 없이 순수하게 중도 인출할 기능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연금 전환 특약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객이 자녀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더라도 사망보험금의 50% 해지연금을 재원으로 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녀가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하거나 중도 인출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굳이 공시율까지 바꾸면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내용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좀 생소하지만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라는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급 서비스 특약은 자녀 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정을 받았을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건데요.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효과가 있겠지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고 나면 해지를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고객들에게 10년 이후부터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전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험 상품 분석하는 시간 같이 가져봤습니다. 이 상품의 추천 대상은 20세부터 60세까지, 그러니까 전 연령의 성인들이 목적 자금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편안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상품에 유의할 점은 7년 이내에 해지했을 경우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고객이 인지해야 된다라는 게 유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생애 첫 보험 완납 딱 3년 만입니다. 이 상품은 뭐니 해도
투스텝이라는 걸 앞에 내세웠던 것처럼 제1보험기간 3년만 유지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부담이 되지 않는 20%의 보험료 납입으로 완납이라는 걸 이끌 수 있고 7년 시점에 100% 그리고 10년 시점부터는 세후 2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상으로 보험 상품 분석 첫 시간 농협생명 투스텝 종신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